여러분, 시간 정말 빠르죠? 여러분들이 처음에 조를 편성해서 저한테 프로포절 메일을 보내실 때가 정말 엊그제 같은데 벌써 7주 차고요. 중간 발표 될 때쯤이면은 거의 8주차, 9주차 돼가지고 이제 학기도 중반을 넘어서게, 딱 반을 넘어서게 되네요. 자, 이번 비디오의 목적은 잠깐 중간 발표를 한번 전체적으로 안내를 해보고자 합니다. 오프라인 수업이었으면은 수업 시간에 그냥 아무래도 좀 중요한 거니까 글로 쓰지 않고 수업 시간에 직접 설명을 드릴 텐데 비대면 환경이다 보니까 어떻게 이거를 전달할지가 마땅치 않았고 그냥 수업의 일부로서 이 중간 발표의 의의와 대충 어떻게 하시면 되는지를 전반적으로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디까지 했습니까? 대부분의 조가 지금 이 정도 하셨는데요. 일단 처음 뵀을 때 그 프로포저를 더 디벨롭 시켜서 연구 질문 하나를 픽스하고 그다음에 세부 분석 목표를 설정하셨죠. 그다음에 세부 분석 목표 설정하면서 어떤 데이터가 좀 적당히 좀 우리 선에서 수집할 만할까 결정하셨고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지금 HTML 문서를 스크래핑할 수 있는 모든 기법들을 배운 상태이고 그래서 모든 갖가지 수단을 총동원해서 데이터 수집을 모든 조가 진행 중이십니다. 자, 그래서 중간 발표 때까지는 아마 그 데이터 수집 프로토콜을 거의 갖추실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아마 뭐 기말 발표 때까지는 뭐 데이터 수집을 프리즈 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아마 분석하고 실험하다가 이거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데이터를 더 모아야 하나 그다음에 추가 수집을 하실 수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아무튼 아마 한 가지만 하시지는 않을 테고 분석, 실험, 추가 수집을 계속 사이클을 돌리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다음에 좀 의미가 있는 결과다라고 하면은 이제 문서 작성과 정리를 하시겠죠. 자, 그러면은 최종 산출물로 무엇이 좀 기대가 되냐? 세 개죠. 그래서 분석 보고서가 일단 주게 됩니다. 일단 여기 우리 캡스톤 디자인할 때 보고서형과 시제품형으로 그 제시를 드렸는데 지금 대충 상황을 보니까 제 기억에 맞다면은 모두 보고서형을 택하시는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만약에 시제품형 하신다고 하면은 아주 환영입니다. 네. 자, 아무튼 분석 보고서를 쓰시는 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보고서형인 조에 대해서는 아, 죄송, 죄송합니다. 그 저희가 첫 캡스톤 디자인이라 예산이 있거든요. 이 예산을 어떻게 좀 의미 있게 쓸까 고민을 하다가 원래는 클라우드 비용을 지원해 드리려고 하였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클라우드 컴퓨팅이 필요할 정도로 큰 컴퓨팅 리소스가 필요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약간 행정적으로도 클라우드 컴퓨팅의 그 비용을 지원받는 것이 상당히 복잡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약간 방향을 약간 틀었는데요. 그 예산을 어디로 쓰려고 하냐면요. 자, 분석 보고서를 진짜로 책자 형태로 재본하려고 합니다. 7조가 쓰시잖아요. 7조의 그 아, 보고서를 다 책자 형태로 이렇게 편집을 해가지고 이 재본을 해서 7조의 그 보고서를 다 합친 또 책 하나 정도 되겠죠. 그거를 이제 학과에 비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학과에도 이렇게 후배들도 보고 또 교수님들도 좀 구경하시라고 좀 비치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여러분들 출판한다는 생각이 들면은 제한된 종이 안에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나의 생각과 프로젝트를 전달할지 고민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양식 그 다음에 그 가이드라인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가 지금 별도로 업로드를 할 거고요. 가이드라인은 지금 별도 파일로 제작하고 있는 거 보시겠고 이 비디오가 아닌 다른 비디오에 그 가이드라인을 띄워놓고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성공적인 분석 보고서 출판게 되면은 아마 이게 닮았을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응용통계연구라는 저널 그 학술지가 있거든요. 한국통계학회에서 운영하는 저널인데 거기에 그 논문집처럼 보일 것 같습니다. 잠깐만
비대면이니까 좋은데, 제가 응용통계연구 홈페이지 가서 대충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구글에서 응용통계연구라는 학술지를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여기 한국통계학회의 응용통계연구 들어가 있거든요. 보시면은 온라인 액세스가 이게 오픈 액세스라서 누구든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 보시면은 어이구, 여인권 교수님이 계시네요. 자, 어디 보자. 그 이게 제목은 처음엔 한글 뭐 영어로 돼 있는데,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아 보시면 다 한국어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저널이 스코프가 어떤 이론적인 그 방법론의 조사도 있지만, 잘 보시면은 이런 실제 데이터를 분석한 논문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받아 보시면, 그러니까 여러 개 받아 보시면은 대충 리얼 데이터를 어떻게, 그러니까 리얼 데이터를 어떻게 뭐라 그러냐, 리얼 데이터 분석하는 그 보고서가 대충 어떠한 흐름으로 글쓰기가 되는지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섹션별로 가이드라인을 적긴 적었지만,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을 그 지키면서 적으시면 대충 이런 응용통계연구스러운 그 글들이 나오실 것 같고, 훨씬 잘 쓰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가이드라인만 보고서 이거 뭐 어떻게 쓰라는 건지 감이 안 오네 싶으실 때, 이렇게 여기서 응용통계연구 저널들에서 좀 그냥 방법론만 써 있는 거 말고 뭔가 어떤 데이터 분석스러운 제목이 있다 그러면 그 논문들을 좀 여러 개를, 하나 말고 여러 개를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갈게요. 자, 또 다른 그 최종 산출물이 중요한 게 있죠. 포스터입니다. 자, 포스터는 여러분들이 그 의사소통 방법으로, 자, 분석 보고서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을 조리 있게 전달해서 이렇게 남기는 거고, 포스터 같은 경우에는 원래 포스터가 존재하는 주요 목적은 포스터 앞에 사람이 한 명 서 있고 그거를 구경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가장 큰 포스터의 가장 큰 이유는 분석 보고서의 효과적인 요약인데, 그걸 염두에 두십시오. 여러분들이 포스터 앞에 여러분들이 서 있다고 가정을 하고, 여러분 여러분들의 친구나 아니면 선후배한테 자신의 프로젝트의 뭐 주요 분석 포인트나 인사이트나 아니면 뭐가 어려웠는지 주요 결과가 뭔지를, 자, 1분에 걸쳐서 설명하실 수도 있고 3분에 걸쳐서 설명하실 수도 있고 10분에 걸쳐서 설명하실 수도 있습니다. 한 10분 정도에 걸쳐서 여러분들의 프로젝트를 설명한다고 했을 때 필요한 그 주요 설명들을 포스터에다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분석 보고서도 인쇄 제약이 있어. 포스터 한 장에만, 포스터 여러 장 하시면 안 됩니다. 포스터 한 장에 다 넣어야 됩니다. 아무튼 샘플은 별도로 업로드할 텐데, 그 분석 보고서나 포스터에 넣지 못한, 자, 코드는 넣기는 힘들겠죠. 그다음에 부록이나 보충 자료도 이렇게 다 넣긴 힘들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적당히 또 웹에 보관하실 수 있게 잘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종 산출물에 가는 과정에 중간 발표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프로젝트가 이렇게 3개월 있다. 그러면 절대로 마지막에만 발표를 하시면 안 됩니다. 미리 작업할 수 있는 부분은 미리 채워두는 게 여러분들의 프로젝트를 너무 엇나가지 않게 잘 관리하는 길입니다. 자, 지금도 여러분들이 미리 작업하실 수 있는 부분들은 많습니다. 자, 뭐 인트로덕션이나 백그라운드나,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의 의의라던가 아니면 가치라던가 미리 작성해 두실 수 있고, 나중에 바꾸셔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지금 쓰신 글이 나중까지 가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 번 고치셔야 됩니다. 아무튼 인트로덕션과 다음에 분석, 우리 프로젝트 이해에 필요한 백그라운드나 데이터 섹션들은 어떤 데이터를 모았는지, 지금 그걸 다 하신 건 아니겠지만 어떻게 여러분들이 하실 계획은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을 수행한다고 가정을 하고 그 초안을 채워두실 수 있습니다. 메소돌로지도 마찬가지죠. 분석 계획 중의 방법들을 서술해 두실 수 있죠. 그다음에 그 결론을 놓는 세션 같은 경우에도 실험 결과에
어, 실험 결과가 보고될 그 표나 그림의 형태를 그러니까 빈칸을 표나 그림을 미리 만들어 놓고 뭐 어떤 수치가 나왔다고 가정하고 그 가상의 수치랑 그 그래프를 미리 그려두실 수 있죠. 그럼 나중에 숫자만 채워놓으면은 다 결과가 완성이 되겠죠. 자, 제가 이 중간 발표를 만들어둔 이유는 작업할 수 있는 부분을 미리 채워두시라는 겁니다. 완벽할 필요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 기말 발표를 위해서 가는 그 방향에 이 중간 발표가 있으면은 그걸로 이 미션 달성입니다. 지금 중간 이 정도로 해두시면 뭐가 좋냐면요. 자, 팀 내 의사소통이 명확해집니다. 장담컨대 여러분이 다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동상이몽인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렇게 채워두시면은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더 디스커션 하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생각했는 방향을 더 클리어하게 공유하실 수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그래서 해야 될 일의 정리나 해야 될 일의 분배를 훨씬 수월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막바지에 그 작업량 부담도 어, 크게 경감시키실 수 있고요. 자, 그러니까 중간 발표는 여러모로 좀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학계로 가시건 산업계로 가시건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마지막에 뿅 모든 걸 보여드리는 거는 보통 그런 일은 없습니다. 중간중간에 이렇게 얼만큼 하고 있는지를 잘 정리를 해서 공유를 하는 것도 그 일정 관리나 그다음에 그 주변 사람들이 내가 잘 하고 있음을 알리는데 상당히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자, 그러면 중간 발표 어떻게 할까요? 자, 지금까지는 제가 녹화 강의를 제공했었죠. 자, 오리엔테이션 때 잠깐 얘기를 하긴 했지만 지금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0월 26일, 28일이 제가 알기로는 9주차 수업 시간인데요. 만약 이 9주차가 뭐 이렇게 혼동의 여지가 있다면 무시하십시오. 10월 26일, 10월 28일입니다. 그래서 그때 정규 수업 시간에 실시간 줌 미팅으로 실시합니다. 전출이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청자가 발표조 모두에 대해서 평가와 피드백 시트를 작성을 하고 그게 그 평가에 들어가거든요. 중간 발표는 평가 비중이 아마 없거나 낮을 건데 예행 연습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피드백 시트는 당일에 배부할 거고, 자, 작성 여부가 출석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출석을 뭐 그렇게 빡세게 보지 않는다는 걸 다른 강의를 수강하신 분이면 잘 알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유일하게 빡세게 보는 게 있는데 발표 때 왔냐 안 왔냐는 정말 빡세게 봅니다. 여러분 반드시 오십시오. 일찍 오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맨 처음에 좀 시행착오가 있을 거를 감안해서 1조, 2조, 3조, 3조 하고요. 수요일 날 수업 시간에는 4, 5, 6, 7조 4조 발표합니다. 각 조 15분씩 합니다. 15분 다 발표하신 데 쓰는 게 아니라요. 5분씩 발표합니다. 5분 정도만 발표 분량 잡으십시오. 10분은 질의응답했습니다. 여러분 발표 스트레이트로 들으면은 지루하거든요. 근데 궁금한 게 뭐지 하고 이렇게 남겨두고 있다가 그거를 질문을 하고 이렇게 듣고 하다 보면은 훨씬 그 집중도와 이해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발표하실 내용은 5분으로 컴팩트하게 정리하시고 10분의 질의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발표용 슬라이드를 따로 제작하지는 마십시오. 시간 낭비입니다. 왜냐고요? 보고를 위한 보고가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우리의 그 발표는 목표는 최종 산출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포스터랑 보고서 열심히 쓰고 계세요. 그리고 화면 공유로 그 작성하신 포스터를 그냥 발표하시면 됩니다. 포스터가 좀 모자란다. 그럼 발표 보고서도 좀 띄워서 발표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발표 때는 어떻게 하시냐? 자, 그냥 일단 기본 원칙은 내가 여기까지는 좀 공유를 해도 괜찮겠다 싶은 부분을 공유를 하시면 됩니다. 아마 표준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데이터 수집까지 하셨으니까 이 연구 질문, 인트로덕션 섹션, 그다음에 백그라운드, 그다음에 데이터 섹션까지는 아마 좀 완성이 돼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너무 적게 하면은 아마 그 다른 조원들의 평가가 좋지는 않겠죠. 자, 그렇지만 너무 크게 부담을 가지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이거는 통계학과 전공 과목이고요.
통계학과는 수학을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 들어온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기본적으로 그 말주변이 부족한 저같이 말주변이 부족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발표를 잘하는 방법. 네, 여러분 돈 벌려면은 글 쓰고 말하고 해야 됩니다. 전공으로 글 쓰고 말해야 돼요. 자,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차피 부딪혀야 되는 발표. 잘하는 방법 뭘까요? 잘하고 싶으면은 이게 중요합니다. 한번 못 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인커리지 하기로는 발표를 잘 하시는 분보다는 뭐 발표를 못, 좀 발표 경험이 없으셨던 분이 발표에 한번 자원해 보시는 것도 이번에 한번 추천해 보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마음의 부담을 덜었으면 하는 취지에서 요 첫 번째 꼭지를 갖고 왔습니다. 이번에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어디서 밥을 빌어먹고 하면 글쓰기야 말하기는 무조건 중요하고, 그래서 그 기회에 많이 노출되고 그때그때마다 피드백을 받아서 본인을 지속적으로 개선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어릴 적에 막 누구는 천재다, 누구는 재능을 타고났다 그래가지고 뭔가 나는 뭐에 재능이 없나 봐, 나는 선천적으로 뭐가 안 좋아, 이런 아마 생각을 많이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점점 깨닫고 계시죠? 그 천재성이 필요한 일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그 일을 해나감에 있어서 그냥 해봤냐 안 해봤냐의 차이, 해봤냐 안 해봤냐 자체에서 차이가 나는 일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본인 그 여러 각자가 재능이 있는 그 필드가 분명 있기는 있는데, 그 외에 그냥 내가 이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한 번쯤 해봐야 되는 일들이 좀 있고, 발표도 그 중에 하나인 것 같다가 저희 생각입니다. 자, 하지만 우리 발표 못하는 거 알잖아요. 우리 이렇게 좀 봐줍시다. 그래서 발표자가 좀 떨리시더라도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과 피드백은 절대 본인 자아에 대한 공격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질문이나 피드백이 들어왔을 때, 어, 그게 아니라 원래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돼버렸네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방어적으로 대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되게 언제나 되게 오히려 생각지 못한 포인트인데, 그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너무 고맙다.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열린 자세로 받아들이시면은 그 질문자도 흡족할 테고, 그거 자체가 여러분들의 진짜로 그 포인트들이 여러분들의 실력을 아니면 여러분들의 결과물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이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질문자에게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요. 자, 아무 질문이나 하십시오. 스투피드 질문은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내 생각에 이 질문을 굳이 했었어야 되나 있겠죠. 그렇지만 안 하는 것보다는 많이 하는 게 낫습니다. 자, 이 사항을 좀 추가해 놔야겠군요. 자, 질문자에게 현강 실시간 강의 시에 질문자에게 지난 프로젝트 베이스 러닝 프로젝트 때도 똑같았습니다. 그 질문자는 질문 답변 포럼 질문자 답변자처럼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질문이 좋은 질문일까요? 좀 예시를 좀 갖고 와봤어요. 자, 일단 좋은 질문은 그 노력에 대한 존중과 경의가 가장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되게 좋은 질문입니다. 캐치하지 못한 부분에 그 정보 이해를 정보 이해를 의도로 다시 한번 재설명을 요청하는 것도 충분히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무슨 이유로 했냐, 뭐랑 뭐가 어떻게 다르냐, 뭐 어떻게 할 거냐, 아니면은 나 어려움 겪고 있는데 좀 어떻게 했냐, 좀 노하우 좀 공유해달라, 모두 너무 좋은 질문입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반드시 하십시오. 자, 그다음에 발표자는, 자, 이거는 스킬입니다. 자, 좋은 발표자는 들어온 질문을 자기 언어로 한번 요약한 다음에 답하면 그 청중이 그 질문 답변을 따라가는 이해도가 매우 높아집니다. 그래서 보통 예시를 들어서 뭐 일단 질문에 대한 그 감사를 표하고,
다음에 뭐 좋은 질문이었다 이런 얘기 해주면 더 좋고요. 다음에 제가 이야기로 질문의 포인트는 이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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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대체적으로 좋은 질문 답변의 플로우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중간 발표에 대한 대략의 목적, 흐름 이런 거 말씀드린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보고서만 따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보고서 양식 고민하다가 여러분 인쇄 출판하기로 결정했으면은 누구는 한글에 함초롬 바탕으로 작업을 했고 누구는 워드에서 맑은 고딕으로 했어. 자, 그거 합쳐서 출판해보면 어, 어, 네,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조판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조판 양식을 통일해서 쓰겠습니다. 자, 조판용 언어가 있습니다. 레이텍이라고 있어요. 제가 데이터 마이닝을 강의할 때 주로 쓰는 플랫폼이고요. 그래서 레이텍이 어떤 거는 여기 링크를 한번 따라가 보시면은 네, 일단 이 KT 유지는 코리아 텍 유저 그룹이라서 예, 한국에서 텍 쓰는 사람들의 커뮤니티입니다. 네, 그 레이텍 자체가 상당히 이거 저는 PDF 권장하고요. 뭐 HTML 같은 거나 한번 띄워볼게요. 자, 아이고 되게 좋네요. 자, 그러면은 그 레이텍이 대충 어떤 그 어, 아이고, 어떤 이거 어디 갔어? 네,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는지. 그 다음에 특히 여러분들이 많이 보실 거는 공백, 특별한 문자. 그 다음에 주석 어떻게 따는지. 그 다음에 아마 제 생각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보실 곳은 표일 거고요. 그 다음에 떠다니는 개체.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 만드실 때 여기 이 표 섹션 많이 보실 거고요. 특히 다음에 그림 섹션 많이 보실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 가끔 수식을 입력하실 조가 있을 텐데 수식 입력할 때 수학식 조판 여기 3장 살펴보면은 여러분들 데이터 마이닝 그 강의 보실 때 저 사람 수식 좀 이쁘네 하는 게 다 이렇게 레이텍으로 작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식 예쁘게 쓰는 거는 레이텍을 따라올 게 없습니다. 자, 그래서 수학식 조판하는 것까지 아마 여기를 가장 많이 보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른 그냥 플레인한 텍스트는 제가 가이드라인 자체를 레이텍 문서로 만들어서 배포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레이텍 문서에 그 플레인한 텍스트를 본문을 어떻게 썼는지를 보시면 금방 따라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약간 까다로운 부분이 표랑 그 표 그림 수식일 텐데 그때만 아마 매뉴얼을 좀 보시면은 어렵지 않게 따라오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은 레이텍을 또 여러분들의 PC로 다운로드 받아야 되느냐? 기술이 발전해서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자, 구글 닥스처럼 여러 명이 동시에 레이텍 문서를 웹상에서 조판하고 편집하는 도구가 있습니다. 오버리프라고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아이고, 자 여기서 이렇게 레지스터 등록하시고 무료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자, 무료 회원으로 가입하면은 뭐 이렇게 기본 기능 이용하실 수 있는데 그 유료 기능 중에 여러분들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혹시 여러 명이 써봤습니까? 코멘트하고 수정하는 게 다 추적되잖아요. 그 기능이 오버리프에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유료 기능입니다. 자, 그럼 어떡하냐? 유료 기능 못 쓰냐? 제가 유료 회원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 프로젝트를 공유하면 여러분들도 그 유료 회원들의 기능을 다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회원 가입하시고요. 제가 조별로 그 문서 작업용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링크에 다 조별로 링크가 다 다릅니다. 그다음에 조원들은 동일한 링크를 공유하고요. 그 링크 상에서 문서를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가 그 뭐야 여기 중간 발표 설명이었고, 다음 비디오에 그 프로젝트 보고서 가이드라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클래스에서는 원래 텍스트 마이닝을 예정하고 있었는데 잠깐 한 주 밀고요. 아마 AutoML 패키지랑 사용법을 한번 소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바라건대 지금 뭐 그러니까 일단 지도학습은 일부에 조만 합니다. 다른 조는 뭐 통계적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이렇게 목표 달성을 위해서 비교하는 조도 있고, 어떤 조는 뭐 연관성 분석이나 탐색적 자료 분석이 주가 되는 조도 있습니다. 이 과목의 목표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뭔가 유용한 가치를 만들어내는 데 있지, 지도학습만 하는 데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지도학습은 뭔가 목표를 실현을 하나의 수단이기는 합니다. 근데 지도학습을 한다고 할 때 지도학습 자체에 시간을 많이 뺏길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도학습, 여러 가지 지도학습도 중요한데 지도학습에 넣기 전에 전처리도 엄청 많이 신경 쓸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 9주차 중간 발표 이후에 최종 발표 이전까지 짧은 시간 동안 최대 많은 실험을 해보려면은 여러분들 전처리는 어쩔 수 없이 손으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도학습만큼은 좀 지금까지 그 인류가 축적해놓은 그 패키지 지식들을 많이 이 레버리지 하실 그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네, 아이고, 여러 가지 지도 학습을 한꺼번에 시켜주는 패키지와 사용법을 좀 다음 시간에는 소개하겠습니다. 파이썬 환경에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라 환경에서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둘 다 다루겠습니다. 파이썬에서는 주로 파이카렉 지금 예정하고 있고요. R에서는 H2O 예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넥스트 클래스 소개했고, 다음 비디오는 그 보고서 가이드라인 설명하겠습니다.